팬데믹으로 이동 제한,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반려견 입양 트렌드를 설명하는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반려견 입양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폭등하고 불법적인 거래도 증가했어요. 원래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라이프 스타일, 시간적 여유 등. 이것들이 고려된 이후에 반려견을 입양하기로 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데려와야 하느냐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반려견은 어디에서 왔나요? 혹시 불법 번식장 출신이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모두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입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현입니다. 뜬장. 이 뜬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뜬장은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철창을 일컫는 말로 그 안에서 사육하는 동물 배설물들을 쉽게 처리하려고 밑면에 구멍을 뚫어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불법 대규모 번식장에는 뜬장이 널려 있습니다. 보통 작은 뜬장 안에 동일종의 암수가 섞여서 5마리에서 10마리 막 그냥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모견과 부견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교배를 통해 새끼를 낳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최대 1년에 한 번, 이상적으로는 2년에 한 번 정도의 출산을 추천하는데 아무런 관리 없이 너무 단시간 이내에 자주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은 안 좋아지겠죠. 거기다가 개들은 폐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종들 중에 몸집이 작은 모견 아니면 머리가 큰 특정 종이 있어요. 뭐 프렌치 불독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분만이 어려운데 생명을 중시하는 곳이 아니라 최소의 돈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공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가 아까우니까 제왕절개 이런 걸 할 때 수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보통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모견과 떨어져서 경매장으로 이동합니다. 법적으로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를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모견과 떨어져서 판매가 되게 되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인 이 1차 사회화. 1차 사회화는 모견과 함께 있으면서 모견의 사랑을 느끼고 돌봄을 받으면서 불안을 낮추고 그리고 새끼들끼리 강아지들의 언어를 배우는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 1차 사회화를 잘 보내지 못한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 비율이 213% 높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높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들끼리의 언어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강아지들끼리도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모견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불안 정도가 증가해요. 결국 불안은 모든 행동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뭐 공격성, 분리불안, 뭐 산책 문제 이런 것들이 다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후 강아지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펫샵으로 향합니다. 이때 뭐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선천질환들이 있거든요. 심장병의 유전질병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반품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매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강아지들은 어디로 갈까요? 모든 강아지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생후 5에서 7개월이 되도록 팔리지 못한 강아지 중 일부는 암컷은 모견, 수컷은 부견으로 돼서 다시 번식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떠리로 나온 하자 있는 개들만 모인 경매장을 다시 거쳐서 싼값에 재래시장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모견과 부견의 역할을 다한 개들도 폐견이 돼서 다시 경매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중에는 육견용 경매장도 있어요. 육견이라고 한다면 식용견이죠. 업자들은 이 육견으로 팔리는 폐견을 국물용, 육수용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대규모 강아지 번식장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땅을 못 밟아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번식장에 있던 아이를 구조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직도 그 처음이 기억나요. 가장 처음에 저희 세상이를 바닥에 내려놨을 때 그 발바닥의 감촉이 어색했는지 걷질 못했어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9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동물 입양 경로로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였습니다.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경매장과 펫샵이 불법은 아니에요.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펫샵과 같은 동물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게시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태어난 지 2달 이상 지났다는 것과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생산 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가 적힌 매매계약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판매되는 강아지는 불법 번식장에서 대량 생산되지 않았으며 어미품을 너무 빨리 떠나 팔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펫샵이 보증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일을 처벌합니다. 아예 못하게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가 아닌 번식장에서 태어난 개들을 상업적으로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의 벌금을 부과하며 영국은 펫샵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매매할 수가 없어요.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험을 치르고 몇 가지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이 독일 니더작센주의 반려견 자격증입니다. 2011년 7월 1일에 반려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서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요. 반려견의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보호자는 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려견 입양과 관련해서 가족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고 산책 가능 횟수, 산책 시간, 경제적 능력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만나는 올바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펫샵, 전문 브리더,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하는 방법, 가정이나 지인한테 분양받는 방법.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인 분양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사실 불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동물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동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곳은 어딜까요? 유기견 입양입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끼 때부터 키우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유기견 센터에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행복하려면 둘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면 되게 충격받는 적이 많잖아요.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러다 잘 안 되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서로 잘 맞아야 돼요. 그런데 새끼 강아지들은 나랑 잘 맞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교육으로 바꿀 수 없는 이 기질이라는 것이 좀 빠르면 6, 7개월, 좀 느리면 1년령 정도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끼 강아지 처음에 귀여워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살아가는데 힘든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나랑 잘 맞는지입니다. 하지만 유기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유기견들이 다 문제 행동으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기견들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오히려 펫샵에서 있는 아이들보다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시고 유기견들이 건강관리 더 잘해줍니다. 센터에서. 심장사상충이 있으면 다 치료하고 어떤 애들은 슬개골 탈구 수술도 해주고 중성화 수술도 해주고 보내잖아요. 더 건강해요. 근데 다 성견이죠. 이 친구가 차분하고 공격성도 없는 것 같고 나랑 산책할 때 보니까 문제 행동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나랑 같이 살아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봉사활동을 좀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어떤 곳은 막 산책봉사 이런 것도 많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곳들도 그런 곳들이 많고요. 고른다라는 거에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행복한 게 중요하거든요. 나랑 잘 맞는 유기견을 입양하신다면 훨씬 더 리스크도 줄이고 행복한 반려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지금 세상이라는 구조한 친구를 키우고 있고 이렇게 유기견을 입양하라고 추천하지만 유기견을 분양받지 않았다고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 종을 키우고 싶어서 공부도 많이 했고 키워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전문 브리더. 전문 브리더라고 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가장 이상적인 건 2년에 한 번의 출산, 1차 사회화를 잘 지켜주는 이런 전문적 지식. 그리고 혹시라도 특정 모견과 부견에서 출산한 강아지들이 유전 질병이 많다 하면 이런 친구들은 더 이상 교배하지 않고 반려견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윤리적인 부분을 지키는 사람들을 전문 브리더라고 해요. 전문 브리더가 아닌데 전문 브리더로 가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가서 직접 시설도 확인을 하고요. 이 전문 브리더와 함께 상담도 해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전문 브리더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전문 브리더는 분양받고 싶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언제 임신을 하고 출산할지 기다려야 돼요. 가족을 만드는 건데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유기견은 입양하러 가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과 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와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반려견을 알아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ASPCA라는 비영리 유기동물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MY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Mutual Match의 약자로 설문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15개의 항목을 체크하면 나와 맞는 성향의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을 해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나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다른 강아지와 잘 지내야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가 있는지. 유기견 센터에 가보면 어떤 친구들은 강아지들과 잘 못 지냈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요. 어떤 강아지들은 질투심이 좀 있어서 다른 강아지들이 있을 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나의 강아지는 이런 사람 동물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에 어린이가 있는지 노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강아지가 혼자 있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 하나도 없는데 분리불안만 있다. 그러면 집에 사람이 계속 있는 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잘 맞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개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린은 에너자이저형입니다. 성격도 좋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활동적인 개예요.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린은 저랑 맞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그린 친구들의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오렌지는 약간 소심하지만 착한 유형입니다. 보호자에 대한 믿음이 있고 노는 걸 좋아하지만 소심한 개. 그린의 반대가 퍼플이에요. 느긋한 사색가형으로 에너지가 많지 않고 활동성이 적으며 보호자 곁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키우는 우리 세상이가 딱 퍼플입니다. 저랑 아주 잘 맞아요. 네. 이렇게 그린, 오렌지, 퍼플 중에 본인의 성향과 맞는 유기견을 매칭하여 파양을 낮추고 반려견과 오랫동안 살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끼 강아지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신이 어떤 색깔의 유형과 잘 맞는지 10분만 투자해서 확인한 후에 입양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유기견을 입양하면 일정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까지 지원해줘요. 최근에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동물보험까지 들어줘요. 입양을 하고 아프면 치료를 하는데 그게 보험비가 있어서 부담이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또 입양 한 마리당 치료비가 2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60%를 지원해주고요. 2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 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도 사설보호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보호소로 나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그런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했을 때만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지자체마다 입양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최대 50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기견이나 부조한 친구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이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평생 살아도 이 행복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기 때부터 키워온 아이가 두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구조한 세상이와 함께 하면서 받는 행복감과 다른 아이들과 하는 행복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유기견들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만약에 반려견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꼭 유기견 센터에 방문해서 봉사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